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8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오늘 이건희 회장 연결식이 삼성의료원 장례 예식장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분과 인연이 있는 남산기술그 리움미술관 등을 한 바퀴 돌고 수원에 있는 선영에서 안장되었습니다. 위대한 세계적 기업인이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도사를 아주 멋진 분이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추도사를 참 좋은 분에게 맡겼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역시 이건희 회장 가족분들의 안목을 제가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필규 전 KPK 통상 회장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건희 회장과는 4대 부고 레슬링반에 같이 뛰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 KPK는 자원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였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분인데 이분의 추도사를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진면목을 아주 공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이 추도사 자체가 이건희 회장의 일대기를 그냥 요약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추도사를 한 김필규 회장도 대단한 분이고 이런 분을 추도사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도 참 대단하고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복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김필규 회장은 4대 부고 그리고 외국어대학 출신이시고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저하고도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공군 장교로서 이 관제 특기를 가져가지고 1960년대 서해에서 간첩선이 중국에 납포되어 가지고 가는 우리 선박을 구조하는 데 활약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공정신이 투철한 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유머가 아주 풍부하고 좋은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꼭 보여주고 싶은 명화 101이란 이 화보집 성격의 책을 내어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분이고 하나 여담을 덧붙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이 대중가요 팝송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가장 잘 부른다고 하면 그렇지만 가장 많이 아마 삼천곡을 그냥 외워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노래방에서 제가 검증한 바도 있습니다. 이분의 이 추도사를 제가 소개하게 되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어서 무슨 말로도 형언 못할 순간입니다. 어찌 인간의 말로 이 애끓는 마음을 다 전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홍 여사님과 아드님 그리고 두 분 따님들께는 정말로 여쭐 말씀을 찾기 힘듭니다. 이건희 회장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불러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란 아시아의 변방에 있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현대 산업 기술의 총화인 전자산업에서 세계 챔피언으로 우뚝 세워놓은 공로에 대한 고마움이요. 안타까운 마음이란 6년 넘어 투병해온 당신에게 의료과학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신의 손길이라도 내려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왔던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난 건 1958년 봄 서울 중구 을지로 육가에 있던 서울 4대 부고 강당 한 구석의 레슬링반에서였습니다.
7, 8명의 신입생 레슬링반 지망자들과 상견례를 하던 중 유난히 피부가 희고 눈이 깊고 귀티가 나는 당신을 발견하고 내가 물어봤지요. 왜 하필 레슬링반을 지원했냐고. 당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몇 년을 일본에서 살았는데 당시 세계 프로레슬링 챔피언으로 모든 어린이들의 영웅이었던 역도산의 경기를 많이 보고 존경했기 때문에 레슬링이 하고 싶어졌다고요. 당시 우리 서울 4대 부고는 한국 고등학교 레슬링의 챔피언이었고 시합은 대부분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마침 이 회장의 댁이 장충체육관 길 건너편에 있어 자연스레 댁에 드나들며 출전 준비도 하곤 했죠. 우리를 어머님이신 박두월 역사께서 따뜻하게 돌봐주셨고요. 대문을 들었으면 오른쪽에 철망으로 만든 우리 안에서 커다란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가 어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침대에서 놀고 있던 눈처럼 희고 작은 스피처 강아지도 처음 보았습니다. 수년 전 홍라이 여사께 이 스피처 이야기를 했더니 이 회장께서 15년이 넘도록 사랑한 개인데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오던 회장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하며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레슬링반에서 처음 만난 지 1년 후 3학년이었던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 뒤 30 내지 40여 년을 먼 발치에서 당신의 전설적인 활약을 보며 내일처럼 박수를 보내고 고마워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바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끔 거칠고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깊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말은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과묵한 성품으로 언론에도 잘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깊은 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창회, 결혼식, 장례식 같은 세상 모임에도 발길을 안 하는 까닭에 참으로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당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사대부고 은사님이신 한우택 선생님은 동창생들에게 그런 당신의 속모습을 직접 보고 전한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럭비협회 임원 자격으로 1964년 동경올림픽에 참가하셨다가 이 회장의 배려로 이 회장 댁에 묵으면서 동경 구경을 며칠 더 할 수 있었답니다. 이 회장은 당시 와세다 대학 재학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 회장의 방에 올라가 보니 각종 전자기기와 부품들이 한방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그 방에서 이 회장은 라디오, 전축, TV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밤을 새곤 했답니다. 후일 평생의 사업이 된 전자산업의 기본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귀국한 후 부회장 직함으로 일하실 때에도 많은 루머가 떠돌아 다녔지요. 매일매일 정상 출근을 안 하고 한남동 자택에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소문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쯤엔 이미 반도체 산업에 천착해 후일 선대 회장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 진언할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점 은퇴한 일본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댁으로 초치하여 선진 기술을 익히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날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당신의 이런 치열함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요즘 미술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회자되는 루드비 미스 반데 로에의 말이 있습니다. God is in the detail. 이 말이 이 회장 머릿속엔 God is in the qualities로 각인되어 있은 듯 합니다. 당신은 입버릇처럼 품질로 승부한다. 불량품은 아니다 라며 품질 지상주의를 주장하셨지요. 세상이 용광로라면 신은 하늘이 보낸 장인이고 대한민국이 용광로라면 당신은 신이 이 나라를 위해 보낸 장인인 것입니다. 이 대목이 명언이네요. 세상이 용광로라면 신은 하늘이 보낸 장인이고 대한민국이
용광로라면 당신은 신이 이 나라를 위해 보낸 장인인 것입니다. 대저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극복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공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선대의 유업을 크게 융성시키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성어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를 이긴다 하기보다는 아비를 능가한다는 것으로 효도의 첫걸음이라고 배운 말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세계 각국을 둘러보아도 이 회장만큼 크게 성어부하여 효도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당신이 삼성을 100배, 1000배 키웠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 성취의 크기를 수량으로만 가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취의 내용과 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를 여행하며 맛볼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어떻게 수량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이 하면은 뭔가 다르다. 삼성을 칭찬하는 창사 가운데 이보다 더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은 없을 듯합니다. 1976년 캐나다의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에서 건국 후 최초로 레슬링에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온 국민을 열광시킨 뒤에는 레슬링 선수 출신인 당신이 열광시킨 뒤에는 레슬링 선수 출신의 당신의 삼성이 있었고요. 2010년 캐나다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키며 모태범 선수와 이상화 선수가 남녀 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동반 획득한 것도 삼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교통사고 후 후유증에서 회복하기 위해 직접 시작하셨던 승마도 후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인기 종목인 레슬링, 스케이팅, 승마 등을 후원하여 드디어 승마에서도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올해로 삼성전자가 5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50여 년 전에 사업보국을 외치며 반도체의 불모지인 이 땅에 21세기의 기적 삼성전자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 삼성가의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623억 달러로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을 빼면 독일, 일본의 유수 기업들을 제치고 가장 순위가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서 지난 100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당신의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참으로 거인의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선각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회장,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불꽃을 심어주었으며 그 빛은 영원할 것입니다. 호부무견자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대 회장의 어깨너머로 배웠듯이 당신의 어깨너머로 배운 재영군이 이제부터는 당신 못지않은 열정과 성견으로 삼성의 새로운 역사를 탄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진, 서연 두 분의 따님들도 유능한 경영자로 성장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 뒤에는 당신의 보물 1호인 홍라희 여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재제일의 모토 아래 발굴하고 성장시킨 삼성 가족들이 당신이 이룩해 놓은 성취를 잇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렵니다. 이 회장, 온통 치열함과 비범함으로 가득했던 당신의 삶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당신이 남기신 공덕이 산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디 천상낙원에서 영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균형 있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이런 추도사를 해주신 김필규 회장께 국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산업화가 가장 늦었던 한국에서 불모지대, 기업 불모지대에서 세계적 기업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무력이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영웅이었지만은 지금 IT 시대, 자본주의 시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바로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영웅입니다. 오늘 영웅의 연결식에 걸맞는 멋진 추도사였습니다. 이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